자, 우리가 하루 보통 뭐 두 끼 아니면 세 끼 정도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게 쌀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쌀을 드시고 굉장히 좋은 기능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쌀은 다른 쌀과 다른 게 있다라는 건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영양소가 다르다. 현미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윤가원의 윤재봉 대표이사님, 이분은 또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께서 개발한 이 쌀은 굉장히 기능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백미에 들어있지 않은 영양소들,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길래 또 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거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 겁니까? 네. 참, 이 현미에는요, 너무 참 신비할 정도로 근육과 이런 어떤, 우리 신체 대사 그 몸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단백질 이런 것을 만드는데 생성하고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정말 놀랍게도 필요한 양만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뭐 이런 식품들 보면은 뭐 이것은 많고 이것은 적고 아예 없기도 하고 막 좀 그런데요. 정말 우리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생성하고 유지시켜주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정말 아주 균형 있게 잘 거의 빠짐없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또 그러면 한번 좀 소개 좀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영양소들이? 우선은 우리가 좀 잠깐 돌아볼 것이 우리 그 과거에 조선시대라든지 그런 과거에 보면은 양반들은 대체로 몸집이 이렇게 비대하고 대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비만이나 그런 이 당뇨 고혈압 또 특히 이 중풍으로 많이들 뭐 죽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비들 특히 이제 젊으면은 이제 주로 돌쇠라고 불렀죠. 돌쇠 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그냥 뭐 단단하잖아요. 몸도 뭐 근육도 붙어 있고. 이제 그러면서 뭐 80kg짜리 그 쌀 한 가마니도 등에 업고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돌쇠가 점점점 나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는 늙으면은 장수합니다. 이상하게 이 노비들은 우선 몸을 계속 움직이니까 장수하는데 필요한 운동량은 채워지죠. 그러나 운동량만으로 다 이게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았으면 뭐 풀 먹고 열심히 그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수명이 짧겠습니까? 영양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돌쇠가 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당 쓸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죽을 때까지 진짜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마당 쓰는 마당쇠. 그런데 건강합니다. 웬만한 그런 병에 잘 안 걸려요. 그래도 병에 걸려서 또 쓰러지면은 뭘 먹였느냐면은 양반들은 우선은 생각하기에 하얀 밥을 먹였어요. 백미. 그런데 돌쇠나 마당쇠 같은 이런 노비들은 뭘 먹였느냐? 쓰러지면은 잘 쓰러지지도 않지만은 어쩌다 쓰러지면은 하얀 거는 다 저기 백미는 양반들이 먹었으니까 쌀액이라고 불러요. 쌀액이. 그러니까 이걸 찢고 남은 그러한 미강이라고 그러죠. 쌀겨가루, 등겨, 이런 것들이라도 이거라도 먹자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하얀 백미에서 뭐 그런 걸 먹을 수 있습니까? 노비 주제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쌀액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등겨가루, 쌀겨가루 이걸 갖다 미음을 져가지고 요거를 미음을 써서 이렇게 한 끼 먹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두 끼, 세 끼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기적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게 미음이었어요. 쌀액이. 참 쌀겨 등겨가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이미 수천 년간 이미 검증을 해온 것이지요. 놀랍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기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기병은 근육 마른병의 일종이죠.
뭐 여러 가지 종합병원입니다. 뭐 그냥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날지도 못 닭을 병든 닭 생각해 보라 그랬죠.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도 안 좋고 그냥 피곤하고 쓰러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근육이 없으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배탈 설사로 그냥 피똥 싸고 이런 모든 병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쭉쭉쭉쭉 다 나눠졌지만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근육이 없어서 날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지팡이를 젊은이들도 지팡이를 잡고서는 그냥 비틀비틀거려요. 각기병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견됐지만은 현미를 그래서 치료제로 1900년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이미 전 세계 모든 병원이 이제 모두 현미들을 쌓아놓고 치료제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에이크만 박사 1929년에 노벨상 받았죠. 뭐로? 각기병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즉 현미는 치료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하버드, 메릴랜드, 코넬대,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 스탠퍼드, 예일대 전부 검증 들어갔어요. 독일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 모두가요. 그 검증에 들어갑니다. 누가 뭐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그 의대들이 다 검증에 들어갔는데 다 인정을 합니다. 즉 현미는 전 세계가 인정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항암제도 많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모든 병원들이 다 치료제로 썼을 때는요. 그 우리나라 광복 이전까지는 암 환자도 별로 없었어요. 모든 병원들이 우리나라도 세브란스니 그냥 많은 병원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거를 치료제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뇨, 고혈압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끊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죠. 병원 입장에서 보면 무슨 쌀 장사도 아니고 이게 또 돈도 많이 안 남아요. 네, 쌀은 만진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또 처방을 하면은 다 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이니 뭐니 당뇨 고혈압이 똑똑똑 떨어지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었죠. 그러니까 현대병은 사실상 백미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자, 그러니까는 우선은 그 배경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뭘까요? 어떤 영양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비타민 B그룹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 시아민. 요것은 각기병의 치료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비타민 B그룹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은 정말 A, C, 모든 D 모두가 다 합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그 돕는 코 엔자임이라고 해서 조효소라고 하죠. 우리 박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하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조효수 그런 역할들을 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양소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소개할 뿐입니다. 비타민 B그룹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고 생성하고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각기병 치료제로 이렇게 이미 거의 반세기 동안 모든 병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 현미가 쌓여 있지 않으면 병원이 아니다 할 정도로 모든 병원들이 사실상 이렇게 근육의 생성에도 중요한 치료제로 써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옥타코사놀입니다. 옥타코사놀의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그 가수 남진 씨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그분이 광고하는 거 보면은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라 그래서 소팔메토는 우리가 전립선 그거 치료제 이미 잘 압니다. 그 광고하는데 모델로다가 지금 광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소팔메토라고 하지 않고 소팔코사놀 그러는 거예요. 뭐야 소팔메토에다 뭐 또 끼워서 파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옥타코사놀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놀리는 게 아니고요. 아우 진짜 남진 씨 저거 그러다가 잘했다. 여자도 먹어라. 아니 여자 전립선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 소팔메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옥타코산놀이 들어있잖아요. 예. 옥타코산놀은 정말 근육을 형성하고 또 유지시켜주는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그룹처럼 B1처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옥타코산놀입니다. 정말 돈 주고라도 사 먹어라.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비싸지 않냐? 돈 안 주고 사 먹을 방법이 없냐? 있어요. 현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그 옥타코산놀이 정말 다 들어있다니까요. 비타민 B그룹도 그러니까 영양제 일부러 돈 주고 사 드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만큼 옥타코산놀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 이거 영양제를 처방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옥타코산놀은 이 지구력, 그때 제가 한번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철새 이야기 한번 드렸죠. 1분만 정리해드리면 철새들이 이게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따뜻한 남영나라 강남으로 간다 그러죠. 제비도.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면은 그 유튜브에다가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철새 이동 경로 해가지고 GPS 수십만 마리에다 다 GPS를 달았더니 모래알과 구름 같은 얘네들이 쫙 날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호주 북부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호주의 북부에 있어요. 얘네들이 거기가 꼭지점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거기가 추워지면 이제 얘네들이 다시 날아서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나라까지 와요. 우리나라가 꼭지점입니다. 그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다 날아서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시베리아에 있던 애들은 다시 또 내려와서 그동안에 빈자리를 또 채우고 있죠. 그러다 이제 얘네들이 올라오면 이 철새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싸우지 않으려고 다시 시베리아로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이제 좀 추운 날씨에 이제 적응이 된 새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호주까지 날아가면서 그냥 거의 다 100%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진짜 거의 뭐 그냥 10% 20% 수십만 마리가 또 다 빠져 죽습니다. 그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배를 갖다가 이 분해를 해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새를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벽시만 가득한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죽은 새들은 거의 다 보니까 뱃속에 벽시는 얼마 없고 밀, 보리, 콩. 어떤 새는 콩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지? 단백질 많잖아. 단백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럼 어떤 성분인가? 쌀에 어떤 성분이 이 새들을 살렸는가? 그러니까 이 옥타코산놀은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우리 잘 아시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정말 무병장수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요.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를 가르는 물질이 하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근육입니다. 근육이 마르면은요. 바로 얼마 못 사세요. 제가 요양원 이렇게 운영을 여러 군데 했었다고 그랬거든요. 독산동에서도 하고 우리 아산에 있는 시설장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제 손으로 많은 어르신들 눈을 감겨드렸어요. 그냥 건장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요, 한 달이면 벌써 마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말라요. 4달 지나면요, 바싹 말라서 이렇게 걸어다니시도 못해요. 이제 바로 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말라요. 그런데 근육이 생과 살을 갖다 이렇게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은 오래 사신다고요. 예. 요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 근육이 그렇게 우리의 목숨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옥타코산놀이 있어서, 즉 살아있는 새들은 벽실을 먹었기 때문에 벼에 바로 옥타코산놀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됩니다. 옥타코산놀이 근육을 또 생성하고 유지시켜주는 핵심 물질인 것도 거기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60 넘으면 다 말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냐? 무엇입니까? 다 깎아버린 거죠. 미강층에 특히 많은데 미강층 다 깎아버린, 쌀로만 살아있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미강층에 더 많아요. 미강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깎아버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다 말라서
그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미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벌써 3, 4일이면은요. 병든 닭들도 펄떡펄떡 일어났다는 얘기 지난주 드렸는데요. 각기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거의 비슷합니다. 벌써 3, 4일이면은 우리 부모님 일어난 것처럼 다시 힘이 원기가 돋고 근육이 벌써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물질 옥타코사놀이 두 번째고,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우리 이제 근육에 있어서는 또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단백질 아까 그런데 단백질만은 안 해요. 진짜 이 비타민 B그룹하고 옥타코사놀이 진짜 거의 8, 90% 중요하다면은 이제 단백질도 한 10% 정도 또 중요하죠. 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만드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이제 우리 아미노산이 되는 건 다 아시죠? 아미노산이 되어서 우리 몸에 각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필요한 곳에 가서 근육을 만들어주고 이런 우리 살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체 여러 가지 기관, 간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재생시켜주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 그 중에서도 필수 단백질이라는 게,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한 20여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필수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뭐 9가지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10가지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류신이에요. 류신.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유신혁명이다. 유신헌법이다. 그 유가 아니라 류신인데 네. 잊지 마시라고. 이 류신인데 진짜 법 중에 법, 어떤 법이 헌법 아닙니까? 최고란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 몸에는요, 이 류신, 이솔유신, 이 류신 계통이 정말 필수 단백질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면은 이 류신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필수 단백질 10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일부러 누가 이렇게 처방해 놓은 것처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놓은 것처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료들을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우리 근육의 생성과 유지를 위해서 네, 비타민 B그룹도 다 들어있지요. 옥타코사놀도 다 들어있죠. 단백질, 필수 단백질이 10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세포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또 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특히 오메가3가 또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이야, 너무 신비한, 이거는 기적 같은 그러한 물질, 그러한 곡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일부만 좀 소개를 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옥타코사놀, 감마 오리자놀하고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특성을 발휘를 한다. 기타 다른 영양소들도 또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영양제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저는 이 쌀을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한 그릇씩 먹는다라는 것이고, 이게 매일 먹고 있고 하루 2끼 내지 3끼를 먹고 있다. 그래서 이 먹는 쌀의 양이 많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그 영양 섭취 방법보다 훨씬 더 잘 흡수돼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쌀도 드시지만 이것도 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